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주중 우디네세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리에 우승을 확정지은 나폴리가 우승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가진 피오렌티나와의 세리에A 34라운드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민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폴리와 피오렌티나의 세리에A 34라운드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을 확정지어서인지 피오렌티나 선수들이 이제 나폴리 선수들이 입장할 때 좌우로 이렇게 도열해서 서면서 그 우승을 축하하는, 이걸 이제 가드 오브 아너라고 하죠. 이걸 보냈습니다. 즉 나폴리의 우승을 축하해준 피오렌티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원래 세리에서는 이렇게 가드 오브 아너를 잘 해주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원래 잉글랜드의 전통인 거거든요. 하지만 나폴리 같은 경우는 33년 만에 우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당장 AC밀란도 나폴리의 우승을 축하해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 그 이탈리아 총리이자 밀란 전성기였던 밀란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렸던 그 시기 때 구단주이기도 했었고, 현재는 몬차 구단주로 일하고 있는 이제 그 벨루스코니도 따로 이제 나폴리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죠. 이러한 가운데 이번 경기에서 나폴리는 선발 라인업의 이전과는 많이 이제 변화를 감행을 했습니다. 흐비차와 지엘린스키, 로버트카, 라흐마니, 그리고 메렉 골키퍼 같은 주전들이 빠지고 엘마스와 라스파도리, 디에고 덴메, 웨스티고르, 그리고 골리니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웨스티고르 같은 경우는 11월 엠폴리전 이후 무려 6개월 만에 첫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덴메도 거의 얼굴을 보기 힘든 선수였죠. 피오렌티나도 변화를 상당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주중 살레르니타나하고의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까지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선수는 니콜라스 곤살레스, 이고르, 두두, 그리고 테라치아노 골키퍼, 이렇게 4명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바뀌었는데요. 피오렌티나가 이번 시즌 세리아에서 선발 라인업 변동이 가장 많은 팀이에요. 실제 2경기 연속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동한 게 딱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알려져 있을 정도인데요. 양 팀의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나폴리는 언제나처럼 4-3-3,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4-2-3-2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나폴리는 오시멘 최전방 원톱에 라스파도리와 로사노가 좌우에 위치하면서 공격 삼각편대를 형성했고요. 덴메를 중심으로 엘마스와 앙기사가 역삼각형 형태로 중원을 구축했습니다. 좌우 풀백은 올리베라와 디로렌초가 맡았고,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로 웨스티고르가 정말 오랜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리니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요. 피오렌티나는 요비치 원톱에 보나벤투라를 중심으로 소틸과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좌우 윙에 배치됐습니다. 암라바트와 덩칸이 더블 볼란테를 맡았고요. 좌우 풀백은 테르지치와 두두, 그리고 이고르와 밀렌코비치가 중앙 수비수로 나섰습니다. 골문은 테라치아노 골키퍼가 지켰는데요. 경기는 대부분 이제 피오렌티나의 주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나폴리가 평소 나오지 않았던 선수들이 선발 출전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선수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디에고 덴메가 상당히 패스 공급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자꾸 밀리는 장면들도 있었고, 웨스티고르도 실수가 좀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오렌티나가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섰는데요. 경기 시작 5분 만에 왼쪽 풀백인 테르지치가 올린 크로스를 요비치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6분경에는 이제 나폴리의 공격이 있긴 했었는데요. 올리베라의 전진 패스를 엘마스가 받아서 그대로 이제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15분경엔 다시 피오렌티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테르지치가 이 경기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특히 이제 오버래핑을 상당히 많이 가세하면서 피오렌티나 공격을 주도를 했는데요. 테르지치의 크로스를 요비치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는 골리니 골키퍼가 선방해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17분경에 김민재 선수의 방향 전환 패스가 아주 예술적으로 넘어갔는데요. 수비 키를 넘어서 디로렌초한테 정확하게 배달되는 택배 전환 패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18분경에 피오렌티나가 상당히 위협적인 득점 찬스를 맞이를 했었는데요. 테라치아노 골키퍼가 롱킥을 보내준 거를 곤살레스가 패스를 내줬는데, 여기서 이제 웨스티고르가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웨스티고르가 그냥 편하게 볼을 끌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니까 압박해 들어온 요비치가 가로채서 그대로 침투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역할이 매우 컸죠. 김민재가 사실 떨어져 있었는데
있었는데요. 특유의 빠른 발로 쫓아와가지고 요비치의 슈팅 각도를 막아줬고, 결국 이제 그 요비치의 슈팅은 골리니 골키퍼 발을 맞고 튀어져 나갔습니다. 만약 김민재 선수의 커버가 없었다면은 요비치가 조금 더 각도가 열린 상태에서 골리니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찬스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사실상 한 골을 막아내는 커버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나폴리는 33분경에 공격에 가세한 디 로렌초가 로사노한테 패스를 주고 그대로 이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로사노가 센스 있게 로빙 패스를 넘겨준 거를 디 로렌초가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34분경엔 피오렌티나 오른쪽 풀백 두두가 빠른 스피드로 나폴리 왼쪽 풀백인 올리베라를 제치고 크로스를 올렸으나 이는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헤딩으로 클리어링 해냈습니다. 이어서 39분경엔 테르치치의 측면 돌파에 이은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김민재가 또 빠르게 커버를 들어오면서 클리어링 해내는 장면이 있었죠. 43분경엔 김민재의 패스를 기점으로 나폴리의 공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안기사의 스로인을 로사노가 받아서 피오렌티나 수비형 미드필더 암라밧을 제치고 패스를 내주었고, 이를 받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엘마스가 받아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다가 수루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오시맨이 그대로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옆구물을 강타했습니다. 아무래도 각도가 없었던 곳이었다 보니까 골을 넣기엔 힘들었던 거였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나폴리의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로사노가 부상을 당한 건데요. 이에 그 나폴리는 로사노를 빼고 흐비체 크바라첼리아를 교체 출전시켰습니다. 전반전 기록은 전체적으로 피오렌티나가 우세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점유율에서도 59대 41로 앞섰고요. 그리고 이제 슈팅 숫자에서도 7대 6으로 하나 더 많았습니다. 코너킥은 나폴리가 단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는 동안 피오렌티나는 4개를 얻어냈고요.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 막판에 나폴리가 조금 주도한 거 제외하면은 피오렌티나가 시종일관 공격을 주도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김민재 선수가 끊어내면서 나폴리가 0대 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 피오렌티나가 주도했다는 것은 구역별 점유율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폴리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무려 29.2%나 됐어요. 반면에 피오렌티나 수비 진영에서의 점유율은 24.3%밖에 되지 않았고요. 즉 나폴리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잘 하지 못한 채 수비 쪽에서 걷어내기에 조금 급급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시맨은 이 경기에서 골을 노렸기 때문에 상당히 위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나폴리가 이 경기에서 오시맨한테 어떻게든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식의 공격을 많이 가져갔거든요. 하지만 정작 로보트카가 빠지면서 덴메가 볼백업을 해주진 못할 망정 도리어 상대 미드필더와의 싸움에서 밀리면서 수비 진영까지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웨스티고르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또 이제 덴메가 그쪽 커버도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라인이 내려와 있었고, 반면에 피오렌티나는 전체적으로 라인이 올라가 있으면서 공격을 주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반전 졸전을 면치 못하자 나폴리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덴메와 라스파도리를 빼고 로보트카와 지엘린스키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를 조금 변경을 했는데요. 지엘린스키가 미드필더로 들어오게 되면서 엘마스가 오른쪽 윙으로 갔고요. 그리고 로보트카가 언제나처럼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체들은 조금 주요했습니다. 로보트카가 들어오면서 마침내 패스가 풀리기 시작했고, 흐비차가 들어오면서 드리블 돌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폴리의 공격이 조금씩 후반 들어서 빛을 발하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나폴리는 47분경에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테라치올로가 패스를 주는 거를 로보트카가 빠르게 패스 경로를 가로챈 다음에 그대로 이제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파고들다가 암라바트의 파울을 유도해낸 거죠. 암라바트가 이제 로보트카를 몸으로 눌러버렸거든요. 당연히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 키커로 이제 득점왕에 도전하고 있는 오시맨이 나섰는데요. 하지만 오시맨의 페널티킥은 테라치올로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50분경에 피오렌티나 수비수 이고르가 프리킥을 길게 처리한 거를 김민재가 빠르게 달라붙어서 헤딩으로 걷어냈고, 그래서 다시 이고르한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고르가 옆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준다는 게 약간 빗맞으면서 좀 아프다, 진짜
김민재가 여기 또 이제 부스터로 빠르게 달려들어서 수비에 가세하니까 이고르가 급하게 걷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63분경에 나폴리가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요. 디 로렌초의 롱패스를 오시멘이 받아서 골키퍼 키 넘기는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땅을 튀기고서는 골대를 강타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 오시멘이 밀렌코비치를 제치고 들어가려고 할 때 파울을 범했기 때문에 심판이 파울 휘슬을 불었습니다. 비록 파울이 불렸음에도 이 장면은 사실 오시멘이 골을 넣었어야 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내내 조급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역력했던 오시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72분경에 반대편 측면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를 받은 흐비차가 이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서는 좌우로 흔드는 드리블을 계속 시도를 했고 여기서 이제 상대 수비를 제치고 들어가다가 페널티킥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시멘이 두 번째 페널티킥 찬스는 놓치지 않고 차분하게 성공시키면서 나폴리가 리드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골로 오시멘은 세리에 개인 통산 47호 골을 넣으면서 아프리카의 전설이죠. 현재는 그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하고 있는 AC 밀란 전성기 때 공격수였던 웨아의 46골을 넘어서 아프리카 선수 세리에아 최다골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시즌 세리에아 23호 골로 2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19골과 4골 차로 벌리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나폴리는 77분경엔 오시멘을 빼고 시메오네를 교체 투입한 데 이어서 84분경엔 엘마스 빼고 유망주인 체르빈을 교체 투입하면서 체력 안배에 나섰습니다. 경기 막판 피올렌티나의 공세가 이루어졌는데요. 87분경에 곤살레스의 패스를 받은 요비치가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그 쿠아메가 파고들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원터치에 이은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터치가 좀 길었던 게 골리니 골키퍼와의 각도가 좁아지면서 골을 넣긴 다소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폴리도 추가 시간에 점 기회가 있긴 했는데요. 디 로렌초의 패스를 받은 체르빈이 땅볼 크로스를 내줬고 여기서 지엘린스키가 뒤로 패스를 내준 걸 앙기사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는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고 습니다. 이대로 경기는 1대0 나폴리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경기는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이미 예고를 했었죠. 우승 축하 파티를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인지 뭐 경기 내내 구장 밖에서는 나폴리 시민들이 홍염을 터트리면서 계속 우승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폴리 홈구장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에서는 가수들이라던가 이제 유명 배우들이 나와서 축하 공연도 하고 또 이제 선수들도 현재 나와서 인사하고 뭐 그런 자리들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가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면은 다소 우승 축하연이 조금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승리와 함께 기분 좋게 이제 우승 축하연을 할 수 있게 된 나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나폴리가 이길 만한 경기였어요. 후반에 와서 많이 회복한 게 컸는데요. 경기 전체 점유율은 피오렌티나가 53대 47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긴 했지만 전반전과 비교하면 후반전은 많이 좁혔죠. 즉 후반전은 나폴리가 점유율도 더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슈팅 숫자는 피오렌티나가 15대 10으로 5개가 더 많았지만은 빅찬스는 도리어 나폴리가 2대1로 앞섰고요. 그 두 번의 빅찬스가 페널티킥이었죠. 자연스럽게 이제 기대 득점도 나폴리가 1.94골로 피오렌티나 1.24골보다는 우위를 점했습니다.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전반전은 피오렌티나가 앞섰으나 후반전은 나폴리가 역전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다만 그 기대 위협은 피오렌티나가 우위를 점하긴 했습니다. 즉 이 경기는 나폴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경기라고 할 수 있어요. 피오렌티나가 그래도 상당히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특히 뭐 포백 앞에 있는 덴메가 전반전에 부진했던 거와 또 이제 그 김민재의 센터백 파트너로 나온 웨스티고르가 좀 부진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민재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무실점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 경기에서 클리어링을 7회를 기록하면서 독보적인 최다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클리어링 그 그래프를 놓고 보면요. 맨 왼쪽이 이제 클리어링 그래프거든요. 다 페널티 박스 안 위험 지역에서 클리어링들을 한 걸 확인할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중앙에 있는 게 가로채기인 건데요. 가로채기도 1회로 최다였는데 이것도 위험 지역에서 가로채기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공중볼 경합 시도 7회를 해서 4회를 성공시키면서 시도와 성공 모두 다 최다였고요. 그 맨 오른쪽 그래프가 소유권 획득인 건데요. 5회로 세 번째로 많은 횟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비단 수비만이 아닌 패스에 있어서도 김민재 선수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일단 뭐 볼터치 64회로 웨스티고르 다음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패스 시도 52회, 패스 성공 48회로 이 역시 웨스티고르에 이어서 2위였는데요. 다만 웨스티고르의 패스 성공률은 83.3%밖에 되지 않았어요. 즉 웨스티고르가 패스 미스를 많이 범하면서 위기를 좀 자초했었는데요.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패스 성공률 92.3%로 전체 2위긴 했는데요. 1위가 45분 뛴 라스파도리로 93.3%였습니다. 그리고 롱패스 성공률은 80%로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보여드렸다시피 전환 패스 같은 것들을 상당히 예술적으로 보내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김민재 선수는 품목 평점에서 7.3점을 받으면서 팀 내에서는 골리니 골키퍼 7.9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도 7.2점으로 골리니 골키퍼 7.6점에 이어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이 웨스티고르 7.2점은 아마도 그냥 본인이 실수하고 본인이 걷어낸 게 많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건 조금 잘못된 평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후스코어드 평점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7.2점으로 양팀 선수들을 모두 합쳐서 일단 뭐 디로렌츠와 골리니 골키퍼가 7.3점으로 공동 1위였고요. 김민재 선수가 공동 3위에 위치했습니다. 이렇듯 김민재 선수는 뭐 주변 동료들이 주전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소 흔들리는 와중에도 단단한 수비와 이제 양질의 볼 배급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나폴리의 잔여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폴리는 몬자 원정을 떠나고요. 그 다음에 인테르와의 홈경기, 볼로냐전, 그리고 삼프도리아전까지 남은 일정들을 치르게 될 예정인데요. 아마도 몬차전에는 김민재 선수한테 조금 휴식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옐로카드 한 장을 더 받게 되면은 출전 정지 징계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몬차전 다음 경기가 인테르전이에요. 그것도 홈경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몬차전에는 김민재 선수한테 휴식을 주고 인테르전에 다시 나오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옐로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쭉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나폴리와 피오렌티나의 34라운드 경기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